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도 방송 시작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정리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관망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올해 증시도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 무렵이고 이제 새해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직 방향성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변수 또 어떤 시장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거래량이 연이틀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연이틀 동안 모두가 동반해서 감소세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61억 정도, 코스닥에서 75억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으로서 거의 뭐 매매 규모 자체가 거의 뭐 대등소이한 그런 관망세적인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연기금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순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연기금도 공격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주체들이 모두 대체적으로 관망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세가 마감됐죠. 내일 휴장도 있겠습니다만 연말 증시 그리고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크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관망 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모처럼 만에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6% 정도 강보 앞선 시세가 나타났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191만 정도 매수를 기록했습니다만 매수 규모는 굉장히 적었고요. 반등폭도 적었고 또 특별한 호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삼성전자가 오른 것은 그래도 반갑습니다만 그러나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6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1,459원 정도에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 상태여서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은 됐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 삼성전자와 환율을 중심으로도 시장의 불안 심리 그리고 기대 심리가 백중지세를 이루는 이런 하루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연말 장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반등세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없는 이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 장세까지는 지금 같은 보합선의 혼조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차트 분석상 삼각수렴형의 끝무렵에 와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삼각수렴형의 끝무렵에 왔기 때문에 끝무렵에서는 주가의 등락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연출되면서 진리기는 그런 장세가 나오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서는 이 삼각수렴형이 우상향으로 뚫는 이런 반등의 시그널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연말 증시는 좀 차분하게 그러나 내년 1분기 증시는 좀 더 좋은 장세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1분기부터는 이 우상향 기조를 기대하시는 만큼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휴일 이후에 목요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바로 내일의 단서 만나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2025, 2025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사년이라고 하죠. 나 뱀의 해로인데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이제 올해 증시는 거의 마감이 된 거고요. 이제 슬슬 이제 내년 증시를 봐야 될 단계입니다. 내년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 당장 1월 증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말 증시의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뭐 1월 증시를 당장 보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1분기 정도를 중심으로 시장의 어떤 분기점에서 시장을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1분기 이후를 보고 지금부터 우리는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분명히 바닥권이고 연말까지는 좀 답답한 장세, 연초까지도 조금 답답한 흐름이 연출되겠습니다만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의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진행되면서 이러한 관망세는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연말 증시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자금들이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1분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 가운데 3월 말에 공매도 재개가 시작되는 부분들, 또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른 경기 부양 대책과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폭 높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내년 경기 전망, 업황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만 이런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1분기 장세가 좋은 장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역발상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이 지금 좀 필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2025년 대비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주식은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전략은 아직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아직까지는 2025년 주가 전망, 업황 전망이 그렇게 좋은 섹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보게 되면 언급드렸듯이 조선업황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게임 업황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이 내년 연초에 강도 높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들도 새롭게 시장 전면을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장기에서의 낙폭 과됐던 종목들 중에서 내년 이후에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그 월봉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큰 시세를 먼 시세를 보기 위해서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는 것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 월봉 보시게 되면 2000에서 2300선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200에서 2000에서 2300선 사이 과거 강력한 저항대였던 2300선을 뚫고 나서 이 2300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 최대로 제가 2300에서 2350선 정도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어도 거기가 바닥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마지막 강력한 지지선에 거의 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바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결국에 23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약간의 출렁거림과 좀 더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답보 상태가 나타나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시장에 오히려 터닝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쉴 만큼 쉬었습니다. 무려 17년의 기간 동안 2000포인트 위에 올라서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짓눌려있던 장세인 만큼 언젠가는 이 장세가 상방으로 뚫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방으로 뚫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완전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수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시장은 조금은 불확실성에 잡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변화를 미리 대비하고 또 길목에서 잡고 기다리자, 네. 바닥에서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탑5 확인해 볼게요. 네, 2위에 등극한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한 번 오늘 최고 수익률을 높였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5위로 올라섰는데 역시 이번에는 수익률 40%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미 주도주가 된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여기서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주도주로서의 위력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복합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은 섹터가 바로 조선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출렁거리는 과정들이 나오더라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 후발주들의 반등도 좀 더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고 수익률을 높이면서 치열해지는 순위 싸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마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바닥, 진바닥 공략주, 대진 공략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마트 같은 종목이었었죠. 정말 시장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또 좀 올라간 종목 쫓아가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바닥권의 최저평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이마트의 주가도 대바닥을 치고 결국엔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반등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마트는 뭐 정영진 회장이 지금 이제 트럼프와 만났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겠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저평가됐고 PBR을 중심으로도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짧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을 단행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긴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마트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고요.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한계점까지 왔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켓의 성장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마트가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긴 호흡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가져가셔도 무방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세를 주고 있고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약간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답보 상태입니다만 이들 대형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주도주들의 흐름은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하방 경직만 보이게 되면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지금 주가와 재반 이평선 21평선 간의 이격도가 약간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약간의 쉬어가는 눌림목 정도가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눌림목 자체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섣불리 팔아내는 것보다는 보유 주식의 뭐 3분의 1 정도는 무섭다라고 한다면 팔아내셔도 되겠습니다만 3분의 2 정도는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종목은 5일이평선과 11이평선을 보는 게 아니라 21이평선을 보셔야 됩니다. 21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는 중장기 기조로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케이프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주가도 변동성은 큽니다만 하나씩 치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케이프는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시세다운 시세를 별로 내지 못했던 종목이고 강력한 실적 호전이라는 제휴가 남아있던 만큼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또 출렁거리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갈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치고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 자체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는 전략을 주겠고요. 약간의 밀릴 때는 저가 매수 관점의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뷰 먼저 이마트는 대표적인 대바닥, 진바닥 공략주입니다. 짧게는 수익 실현도, 길게는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중공업 21선을 주시하겠습니다. 케이프는 여전히 보유, 그리고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목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중국 증시로 또 가볼까요?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왔고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한국 증시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 쪽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던 종목이 일단 조선주가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올랐고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타났다가 다시 눌리면서 약간의 재반등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자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오늘 중국 증시가 1% 이상 넘게 이제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고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강도 높은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큽니다. 그 부양 대책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겠죠. 중국의 경제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한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중국 관련주, 중국 ETF를 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는 홍콩 H 지수의 이제 일일 수익률 2배를 추정하는 ETF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홍콩 H 지수가 1% 올라가면 2%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고요.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같이 연동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의 강세와 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홍콩 증시도 같이
같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홍콩 엣지 지수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추정하는 그런 ETF 종목이기 때문에 뭐 중국 경기와도 연관됐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중국 4대 부동산 업체라고 하시는 왕커라는 업체가 지금 디폴트 가능성이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이제 또 한 번에 이제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의 좀 더 강도 높은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또 중국에 대한 또다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면 중국 당국으로서는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중국 당국은 내수 경기라든가 건설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부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부동산 업체들의 디폴트 우려감이 커지면서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더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폭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네. 3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쫓아가는 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목을 잡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지금으로선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코덱스타나 H레버리지 그리고 중국 ETF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주가는 한 번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또 한 번 나왔다가 또 밀렸죠.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면서 오늘도 2.9% 반등입니다. 저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으로 갈지 다시 눌리는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곧바로 가지 않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짓이기는 이런 과정이 날 건데, 여기서 짓이기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움직일 때 주가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ETF 관련주들이 시세가 날 때는 한국 증시도 훨씬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2,085원을 고점으로 해서 좀 밀릴 때마다 우리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단행하시 바라고요.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85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시세가 날 때는 한국 증시보다 강하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가 내일은 쉬어가지만 네. 목요일에는 두 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끝나고 이제 무료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날짜를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무료방송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언급드리고 있는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ETF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소 검색하시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내년 증시 서서히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장 마감 후에 한규수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